우리가 알던 괴물 류현진이 돌아왔습니다. 18일 오랜만에 청주구장에서 KBO 리그 경기가 열렸고요. 또 그보다 훨씬 더 오랜만에 그 마운드에 하나이글스의 에이스인 류현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야구 팬들이 알고 있던 괴물 류현진 그 모습을 아주 멋들어지게 재현했습니다. 류현진은 시즌 초반과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민훈기의 인생야구 야야리. 오늘은 야구 있는 날 야구 이야기 류현진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류현진이 좋아진 이유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저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체력, ABS 존, KBO 리그 적용. 지금도 그 분석은 유효한데요. 오늘은 류현진 선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류현진 선수의 성적과 기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8일 키움전에서 류현진은 KBO 리그 복귀 이후에 가장 긴 8이닝을 던지면서 3발 5안타, 무사사구, 삼진 8개를 잡는 완벽투 무실점으로 시즌 5승째를 거뒀습니다. 투구수가 101개였으니까 이닝당 12.6개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경제적인 투구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다 할 위기도 별로 없이 투수가 지배한 그런 경기였는데요. 4회 초에 첫 두 타자에게 연속 안타를 맞은 것이 첫 위기였다면 다음 타자 송성문을 삼진으로 잡은 이후에 포수 최재훈의 1루 견제 아웃 그리고 이원석 투수 땅볼로 이마저 쉽게 이닝을 끝냈습니다. 저는 송성문 선수의 그 삼진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타석에서는 연속 140km대 중반의 패스트볼로 헛스윙 3구 삼진을 잡았는데요. 7회 송성문을 다시 만났을 때는 110km대 초중반의 커브를 연속 3개를 던지면서 헛스윙 삼진을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1홈런 6타점 등으로 송성문 선수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바깥쪽으로 휘어떨어지는 커브의 헛스윙 삼진 후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웃는 그런 모습, 메이저리그 시절부터 류현진 선수를 상대한 타자들에게 종종 나오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최근 꾸준히 좋은 모습이었던 류현진의 이날 후투가 특히 인상적인 점은 바로 상대가 키움 히어로즈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5일 시즌 세 번째 등판에서 류현진은 키움을 만나 무려 9실점 하면서 무너졌죠. 그 경기 끝나고 류현진의 ERA는 8.36까지 치솟았고 많은 이들이 류현진은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경기만 놓고 보면 사실 좀 암담한 면도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 후에 류현진 선수 인터뷰를 하면서 야구하면서 그렇게 맞은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더욱더 집중해서 던졌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 경기에서 류현진이 무너진 것도 그랬지만 그보다 4대0의 리드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다른 주장을 펼치긴 하지만 야구는 그 어떤 종목보다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KBO든 MLB든 제가 본 선수 중에 야구를 마음 먹은 대로 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하나가 류현진이었습니다. 류현진에 대한 제 믿음은 확고합니다.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전부터 성공을 확신했었고 또 이번에 복귀 발표가 났을 때도 저는 즉시 한화이글스를 잘하면 5강 도전권에서 4강권 이상으로 예상을 바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으로 살짝 불안했던 점은 애써 무시했었는데 그 키움전 충격 후에 그 불안감을 너무 간과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는 류현진이 초반에 고전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기 체력, 또 피칭에 필요한 근육 완성 등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런 점들이 부족했다는 점인데요. 류현진은 지난 겨울에 홀로 훈련을 했습니다. FA로 풀렸지만 메이저리그 미국 시장에서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협상 등이 미뤄졌고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한화 복귀를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훈련장에서 공도 MLB 공인구에서 KBO 공인구로 막판에 바꿨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글스 캠프 합류가 2월 21일 이미 스프링 캠프가 중반 이상을 지나간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천하의 류현진이지만 홀로 시즌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프링 캠프라는 것이 꾸준하게 과정을 거치면서 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류현진은 혼자서 이제 그런 과정을 했어야 됐으니까요. 게다가 류현진은 세 번째 큰 수술 이후에 작년 시즌 중반에야 토론토에 복귀했습니다. 토론토에서 11경기 52이닝을 던진 것이 작년 전부였죠. 홀로 훈련을 하다 보니 당연히 시즌 초반에 정상적으로 투구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인데 류현진이니까 하면서 애써 그 부분을 지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두에게 생소하던 ABS 존의 도입이었습니다. 자동 스트라이크 볼 판정 시스템 도입을 두고 뭐 말들도 많았는데 제가 특히 이제 관심 있던 부분은 제구력이나 선구안이 뛰어난 선수들에게 과연 ABS가 어떤 작용을 할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그런 선수들이 좀 고전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 결국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류현진 같이 정말 정교하고 꾸준한 제구력을 가진 투수라면 결국은 ABS 존을 가지고 놀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초반 경기도 안 풀리고 힘들었을 때는 류현진도 ABS 존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터뜨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불만 표현이 사라진 이유는 뭐 일부 경기 외적인 요인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류현진이 ABS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 한 개 혹은 공 반 개 이런 걸 넣다 뺐다 하면서 타자와 심판까지 헷갈리게 만들던 그런 정교한 제구력이 기계 앞에서는 더 이상 스트라이크를 잡는데 통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살짝 넓어진 느낌의 ABS 존 구석구석을 이용하는 그런 영리한 피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천하의 류현진에게도 적응 기간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가 마지막 뛰었던 2012 시즌 KBO 리그 타자들과 12년 후인 오늘 2024 시즌의 KBO 리그 타자들의 수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타자들은 더욱 강하고 커지고 기술적으로도 진화했습니다. 운동 시스템과 근육 강화 시스템도 많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각종 과학적, 수학적 시스템의 도움으로 타구 속도나 발사 각도 등 타자들의 파괴력이나 위력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KBO 리그 타자들은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류현진 선수의 피칭을 방송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지만 류현진은 KBO 리그 타자들을 꾸준히 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덜 올라온 상태에서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KBO 리그 타자들을 상대하고 또 생소한 ABS 존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가 꼬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타자들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적응력이 뛰어난 류현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올라온 몸 상태와 함께 서서히 KBO 리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5이닝 5실점 했던 5월 8일 롯데전까지 류현진의 기록을 보면 8경기에서 2승 4패, 평균 자책점 5.65였습니다. 퀄리티 스타트는 등판 경기의 절반인 4경기, WHIP가 1.44, 9이닝당 볼넷 2.72개, 그리고 또 9이닝당 10.26개 많은 안타를 내주면서 피안타율이 2할 8푼 1리로 꽤나 많이 맞았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통산 WHIP가 1.18이었고 9이닝당 볼넷이 2.0개였으니까 복귀에서 초반에 KBO 리그 타자들에게 얼마나 고전했는지를 기록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선발당 평균 5.1이닝에 그쳤고 이닝당 투구수는 16.6개로 꽤나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6이닝 2실점의 퀄리티 스타트를 한 5월 14일 NC전 이후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6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류현진은 3승 무패, ERA가 0.73, 5번의 퀄리티 스타트였고 나머지 한 번은 5이닝 무실점이었습니다. 3경기에서 무실점, 4경기에서 자책점이 0점이었습니다. WHIP가 1.14, 9이닝당 볼넷은 1.12개로 볼넷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9이닝당 피안타는 9개, 피안타율 2할 6푼 1리로 내려갔습니다. 평균 6이닝을 채웠고요. 이닝당 투구수도 15.4개로 줄었습니다. 물론 피안타율이 아주 극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같은 기간 피안타율 보면 리그 9위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전력투구로 집중타를 피하는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그런 영리한 피칭을 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팀의 승리를 부여하는 좋은 피칭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뛰어났다고 해야 되겠죠.
같은 기간 ERA는 압도적으로 리그 1위였고요. 퀄리티 스타트 역시 롯데 윌커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괴물 류현진이 확실히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류현진 그리고 한화 이글스는 어찌 될까요? 여러 가지 고무적인 기록과 현상 중에 류현진 선수 최고 구속 150km를 찍었고 결정구로 폴심 패스트볼을 종종 이용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경기의 투구 분석표인데요. 보시면 투구수 중에 절반 가까이가 폴심 패스트볼이었습니다. 체인지업이 워낙 좋고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는 커브도 일품, 게다가 간간히 슬라이더와 커터까지 섞어 던지지만 기본은 패스트볼입니다. 18일 키움전에서도 101구 중에 포심을 50개 던지면서 중심을 잡았고 최고 구속은 149km, 그리고 140km대 중반 구속의 패스트볼도 치고 들어가는 힘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9개 삼진 중에 5개가 패스트볼 헛스윙 삼진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그 8이닝 무실점 경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기는 쉽지 않겠고 또 체력 안배 등도 김경문 감독이 염두에 두겠지만 이제 한화의 확실한 에이스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투수가 마운드에 오르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에이스 말이죠. 그리고 바리아가 왔습니다. 불과 3경기였지만 2승 무패, ERA 1.69에 빼어난 기록을 보였고 경기 내용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류현진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오른손 파워 피처라는 점에서 대단한 원투 펀치를 구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경문 감독의 상대팀을 아주 껄끄럽게 만드는 끈질기고 강한 그 투지의 야구와 함께 원투펀치가 구축되면서 5강의 꿈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3선발 문동주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다른 외인 투수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선발진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불펜이 자리를 갖춰간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타자 페라자가 건강히 복귀한다면 타선도 더 짜임새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글스 비상, 날아오름의 희망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민훈기의 인생야구 야야리, 오늘은 류현진과 한화 이글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오는 금요일부터 KT와 LG 잠실 3연전 현장 해설을 갑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